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실질적인 을지 연습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을지 연습을 통해서 우리의 안보 태세를 면밀히 점검하고 국가의 총체적인 위기 관리 능력을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제질서 재편과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급속 발전, 기후변화로 인해 안보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며 통합적인 안보 역량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전통적인 군사 위협을 넘어 경제와 기술, 환경 요소가 뒤얽힌 복합위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대외 여건 속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 공간을 넓히기 위해선 남북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기존 남북 합의 중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가장 유능한 안보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며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고도 힘주어 말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철통 같은 대비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는 바탕 위에서 긴장을 낮추기 위한 발걸음을 꾸준하게 내딛는 용기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작은 실천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남북 간 신뢰가 회복되고 평화의 길도 넓어져 남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걸로 기대했습니다. 평화가 경제 안정의 토대라면 K컬처는 국력 신장의 새로운 동력이라며 K문화 강국을 향한 여정에 박차를 가하자고도 제언했습니다. 문체부로부터 정부 홍보 효율화 방안을 보고받은 뒤에는 정책을 정확히 설명해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비용이 드는 홍보보다 얼굴을 맞댄 소통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또 민감한 핵심 쟁점은 국민에게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화되지 않게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UFS 연습이 18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됩니다. 올해 연습에는 최근 전쟁 양상을 통해 분석된 전운 등 현실적인 위협 시나리오를 반영했습니다. 한국군 참가 인원은 작년과 동일한 약 18,000명이며 미군도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참가합니다. UFS 연습은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지휘소 연습과 야외 기동 훈련으로 구성되는데 올해는 계획했던 40여 건의 야외 기동 훈련 중 20여 건을 다음 달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극심한 폭염에 따른 훈련 여건의 보장, 연중 균형된 연합방위태세 유지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일부 훈련을 다음 달로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야외 훈련 중 지휘소 연습 시나리오에 직접 연동되거나 미군 장비를 들여와 진행하는 건 예정대로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부 훈련이 다음 달로 미뤄진 것에 대해 북한 반발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자 한미 군 당국은 북한 위협 대응이 훈련의 주요 목표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UFS 연습과 함께 국가 비상 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을지 연습을 오는 21일까지 실시합니다. 전시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국민 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비상 대비 훈련입니다. 올해는 4,000개 기관에서 58만 명이 참가하며 20일에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 훈련도 진행됩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이재명 대통령은 평화 공존과 공동성장에 한반도 새 시대를 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 메시지로 북측 체제 존중, 흡수 통일 불추구, 일체의 적대 행위 불추진 등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광복 80주년인 올해가 대립과 적대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함께 열어갈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남북 신뢰 회복에 집중한다는 구상입니다. 새 정부는 출범 이후 대북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 신뢰 회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북한이 메신저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새 정부의 이런 조치를 평가절하하고 있지만 일희일비하지 않고 계속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한반도의 실질적 긴장 완화와 남북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남북 대화 복원도 추진합니다.
특히 첫 단추로 남북 연락 채널을 재가동한다는 계획입니다. 북한은 2023년 4월 남북 연락 채널을 일방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정부는 지금도 오전과 오후 하루 2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북측의 응답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락 채널 복원으로 시작해 남북회담과 민간교류, 인도적 협력을 재개하여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장기적으론 평화 한반도의 제도화를 위해 남북 기본협정 체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로를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교류 협력을 증진하는 내용을 담은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을 참조하는 것으로 평화공존의 원칙과 규범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미 상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15일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적용 대상이 되는 철광과 알루미늄 파생 상품을 407종 추가한다고 고시했습니다. 추가된 제품은 기계류와 부품,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등입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18일 0시 1분 이후 미국에 수입 통관되거나 보세 창고에서 반출한 통관 물량부터 적용됩니다. 기존에 적용되던 615종의 상품에 더해 1000종이 넘는 상품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겁니다. 파생 상품에 대한 품목 관세는 해당 제품에 철광과 알루미늄이 포함된 비중만큼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 엔진 부품에 철광과 알루미늄 비율이 40%라면 400만 원에는 품목 관세 50%가 적용되고 나머지 600만 원에는 상호 관세 15%가 적용되는 겁니다. 이번 파생 상품 확대는 미 상무부가 지난 5월 접수된 자국업계의 파생 상품 추가 신청과 6월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한 것으로 앞으로 파생 상품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중소, 중견기업 수입 규제 대응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합니다. 수출 경쟁력 강화와 시장 다변화 차원에서 수출 애로 해소, 대체 시장 발굴, 세제 및 자금 지원 등 미 관세 대응 후속 계획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함량 확인과 원산지 증명 등으로 컨설팅 대상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기업의 분담금도 획기적으로 낮춰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공장이 기계음으로 분주합니다. 철저한 검수와 라벨 작업까지 자동차 부품인 모터 생산에 한창입니다. 지난해 자동차 부품의 대미 수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미국의 품목 관세가 확대되면서 실적 악화가 전망됩니다. 지난달 한미통상협상을 통해 자동차 부품 관세를 15%까지 낮췄지만 FTA로 무관세였던 기업들에겐 여전한 부담입니다. 최근 확정된 대미 수출 15% 관세가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를 포함한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전체 밸류체인에 해당하는 기업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정부는 민간 기업과 손잡고 자동차 부품 기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현대차, 기아와 하나은행이 무역보험기금에 400억 원 특별 출연을 결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무역보험공사가 현대차 협력사에 6,300억 원 규모 우대보증 상품을 제공합니다. 상품을 통해 대출금리 최대 2%포인트 인하, 보증한도 우대 등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수출 금융 지원이 부품 협력사를 비롯한 우리 자동차 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추가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과 협력을 확대해 시장 진출 기회를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애로 기업 대상으로는 세제 자금 지원, 대체 시장 진출 등을 마련합니다. 미국의 관세에 대응하여 금융, 마케팅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산업부는 현장 소통형 간담회를 이어가며 기업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다음 달부터 예금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금융회사가 영업 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예금자는 회사마다 1억 원씩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까지 모두 보호 한도가 오릅니다. 예금과 적금 등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은 가입 시점과 상관없이 원금과 이자가 보호됩니다. 예보 한도가 오르면서 나눠서 예치했던 예금을 금리가 높은 곳으로 집중하는 이른바 머니무브 가능성이 고개를 듭니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쪽에 돈이 일부러 몰리는 머니무브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중은행 금리보다 약 0.5에서 많게는 한 2%까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지난 5월 입법 예고한 뒤부터 상시 점검 TF를 구성하고 자금 이동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까지 이금융권이나 대형 저축은행으로의 자금 쏠림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입법 예고 이후 고금리 수신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도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고금리 특판 상품 수가 다소 증가했다고 금융당국은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자금 이동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특히 예금 만기가 집중되는 4분기에 예금 잔액과 수신금리를 자세히 살필 계획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그동안 충전 자격을 갖춘 충전소 직원을 통해서만 가스를 충전할 수 있었던 LPG 차량. 11월이면 전국 대부분의 LPG 충전소에서도 운전자들이 직접 충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휘발유차나 경유차의 경우 24시간 주유가 가능하지만 LPG 충전소는 인건비 상승 등으로 폐업하거나 심야 영업을 하지 않는 곳들이 늘면서 충전 불편을 호소하는 LPG 차주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가 11월부터 안전설비 등 일정한 충전 설비를 갖춘 LPG 충전 사업소에서도 운전자의 셀프 충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안전도에 대한 것들만 조금만 강화한다면 셀프 서비스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안전도를 좀 강한 주유기만 바꿔주고 일부 약간의 교육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충전할 수 있게 만든다면 비용도 절약하면서 이를 통해 경영난을 겪는 LPG 충전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LPG 자동차 운전자의 편의성 향상에 더해 LPG 차량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려동물의 샴푸나 향수를 생산하는 업체에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습니다. 반려동물용 샴푸와 린스, 향수 등을 제조하려면 약사나 한약사를 관리자로 둬야 하는데 반려동물이 아닌 일반 동물용의 경우 해당 자격이 없어도 일정 수준을 갖추면 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용 제품에 대해서도 일정 조건만 갖추면 제조 관리자로 일할 수 있도록 자격이 완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사업활동 제약이나 시장 진입을 막는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 9건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하반기 중에도 추가 개선 과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연말에 추가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KTV 이린입니다. 오는 11월 13일 치러질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올해 수능 응시원서 접수는 온라인 사전 입력과 현장 접수로 실시됩니다. 현장 접수 기간은 8월 21일부터 9월 5일까지입니다. 전국 85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주말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장기 입원 환자나 군 복무자, 수형자, 원서 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 등 이유로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경우 직계 가족과 배우자 등의 대리 접수가 허용됩니다. 고등학교 재학 중인 졸업 예정자는 해당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합니다. 졸업자 가운데 현재 주소지와 고등학교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현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전면 도입된 온라인 사전 입력 시스템 접수 기간은 오는 20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4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수험생은 온라인 사전 입력 누리집에서 본인의 응시 정보를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사전 입력 후에도 현장 접수처는 반드시 방문해야 합니다.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온라인 사전 입력 후 현장 접수처에 반드시 방문하여 본인 확인과 접수를 완료하는 절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됩니다. 교육부는 현장 접수 마감 이후 추가 접수나 응시원서 수정이 불가한 만큼 반드시 접수 기간 내 기재사항을 꼼꼼히 확인한 뒤 접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온라인 사전 입력과 현장 접수 모두 신분증, 응시 수수료 등을 사전에 확인해 빠진 항목이 없도록 유의해달라 당부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한동안 감소세였던 흡연율이 최근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성인 관련 담배 흡연율은 꾸준히 감소해왔는데 이례적으로 2023년 성인 남녀 흡연율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국민 5명 중 1명은 흡연자로 남성과 중장년층 흡연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전체 흡연자의 70%는 금연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지만 실제 성공률은 그리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본인 의지만으로 금연에 성공하는 경우는 4%. 하지만 금연 클리닉 등을 이용하면 6개월 금연 성공률은 41%까지 껑충 뜁니다. 복지부는 담배의 유해성을 널리 알리는 한편 금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강력한 지원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정유리입니다. 해수욕장과 갯벌, 방파제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연안사고. 최근 3년간 연평균 600여 건의 연안사고가 발생했는데 절반 이상이 여름철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여름 막바지 피서철인 8월에는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같은 기간 사고 인원 2,700여 명 가운데 구명조끼 착용자는 14%에 그쳤습니다. 사고의 상당수가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겁니다. 해양경찰청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 합동점검과 안전순찰을 강화합니다. 드론을 활용한 취약지대 순찰에도 나섭니다. 해경은 갯벌 활동 시 기상과 물때 확인, 구명조끼 착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연령대별 생애주기 안전교육을 통해 구명조끼 착용법과 심폐소생술 등 실질적 안전교육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최다입니다. 농업 관련 통계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국가 농식품 통계 서비스 카스. 국내 농지 규모나 농식품 유통 자료 등 약 2,500가지 정보를 제공 중입니다. 이제 이곳에 농촌 인구 이동 현황이 함께 공개됩니다. 정부는 농촌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정책적 활용을 위해 이 같은 콘텐츠를 구축해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료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기반으로 월 단위로 구축됩니다. 먼저 전체적인 인구 현황과 변화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그래프와 표가 제공됩니다. 농촌 지역 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또 연령과 성별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알 수 있고 지역 간 이동 규모도 볼 수 있습니다. 지역별 인구 현황을 시간 흐름에 따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도 공개됩니다. 시군구 단위로 정보를 선별할 수 있고 원하는 지역의 전출입 규모와 소멸 위험 지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하는 농촌 전입 현황을 연령대별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프뿐 아니라 공간 정보 기반 지도로도 제공돼 한눈에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농촌 인구 관련 통계는 수치 중심으로만 구성됐는데 이제 입체적으로 분석한 정보를 시각화된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더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료는 카스 누리집에 접속해 농촌 인구 이동 메뉴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모바일 앱에서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KTV 최유경입니다.